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매입 유형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켜주시고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5월 자 그리고 자료 보시고 날짜 2일 자 유형의 커서가 와졌습니다. 증빙을 빨리 찾으셔야 되죠. 자,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근데 앞에 영세율인데 뭐 가로 써놨죠? 그리고 첫째 줄 보시면 로컬 LC 내국 신용장.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는 앞에 말이 없어도 뭐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거.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형은 여기 52번 영세. 그다음에 뭘 샀대요? 원재료를 수량 1000개, 단가 3만원. 영세율이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없겠죠. 제로. 거래처는 서울.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 어떻게 한대요? 어음으로 줬습니다. 3번 혼합. 자, 계정 과목 확인하셔야겠죠.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란 이름 맞네요. 그럼 지나가시고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 아니면 지급금. 근데 원재료 산 거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5일 날짜. 첫째 줄 끝에 영세율 생가서를 수취했다. 아예 영세율 생가서를 받았다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형은 52번 영세. 뭐 샀대요? 원재료 수량 1000개, 단가 2만원. 거래처 인천.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기업 구매 자금 대출. 3번 혼합이죠.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니까. 차변에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 맞고, 대변에 여러분 심으로 대출 받은 겁니다. 이거 기업 구매 자금 대출이라고 아마 회사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다? 차입금. 근데 6개월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그런데 이 돈은 빌린 거니까 갚아줘야죠.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인천한테요? 아니요.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국민은행한테. 그래서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국민은행. 그 다음으로 가서 5월 7일자 부산에서 신규 매출처의 선물로 증정하기 위해서 쭉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전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받은 거니까 매입자 유형에서 계산서 53번 면세. 부가세가 없는 걸 거래했겠죠. 사과를 샀대요. 사과는 농수산물이니까 면세죠. 부가세가 없는 거. 수량 10박스. 단가 3만원. 거래처 부산.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 외상으로. 자, 계정 과목 확인. 원재료 산 거 아니죠. 사과 샀어요. 사과를 왜 샀나요?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접대비. 몇 번이요? 513번인가요? 813번인가요? 매출처에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813번 접대비. 그리고 접대비로 바꿨으니까 여기는요, 미지급금이 되셔야겠죠. 그 다음 이거 가끔 이거를 여기를 뭐라고 하시는 분이냐면 54번 불공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거 불공제 사유니까. 접대비는 불공제 사유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54번 불공이라고 하는 건데, 불공은요, 왜 불공이죠? 이 부가세, 여기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면세는 애초에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아니라 53번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54번 불공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고 불공제 사유가 됐을 때 54번 불공이지, 이렇게 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10일 날짜.
두 번째 줄에 계산서를 발급받아 53번 면세. 뭘 샀나요? 화환을. 꽃이죠. 그 다음에 금액은 11만 원. 면세니까 역시 부가세 없을 거고 거래처는요. 인천. 전자란 말이 있고요. 돈은 통장에서 줬네요. 3번 혼합. 자, 계정 과목이 원재료가 아니죠. 화환 샀대요. 화환을 왜 샀나요? 직원 결혼식 하는데 보내주려고. 직원들한테 해주는 건 다 뭐다? 복리 후생비. 판매부 직원이니까 811번 대변의 보통 예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통 예금에 은행망 거래처가 원래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은행명을 알려줬죠. 무슨 은행? 대한은행. 그러니까 대한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은행으로 바꾸려고 거래처를 찾아봐도 거래처가 나오지 않죠. 그럼 거래처 등록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은행이랑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꿔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려주면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은행 명칭을 알려줬는데도 거래처 등록 찾아봐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거래처 등록이 없는 건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라면 실제라면 내가 이 대한은행이랑 거래처를 만들어서 집어넣겠지만 시험은 있는 것만 활용하는 겁니다. 없는 거래처는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없는 거래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뭘? 거래처 등록번호를. 몇 번에 가서 거래처를 만들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래처를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은행으로 바꾸고 싶어도 대한은행이 없어서 못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13일 두 번째 줄에 계산서 수치 53번 면세 한우 갈비 세트를 샀대요. 얼마치요? 100만원. 거래처 마산. 전자란 말이 있고요. 돈은요 1개월 후. 어쨌건 뭐 안 준 거죠? 외상. 자, 그런데 계정 과목 확인해 보시면 한우 갈비 세트가 원재료가 아니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줄부터 복리 후생 차원으로 직원들한테 준대요. 힌트 단어 나왔죠? 직원들한테 하는 거 다 보다 복리 후생비. 공장 직원들이니까 511번. 그런데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네요. 얼마치만 30만 원어치는 직원들한테 주니까 복리후생비.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70만 원어치는 세 번째 줄에 거래처에 준다.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813번 접대비. 그 다음 여기 원재로 있던 계정 과목을 다 바꿨죠. 그러니까 외상이라도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14일 날짜 세 번째 줄에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53번 면세. 그 다음에 내역은요. 운용 리스료 빌린 거죠. 일종의. 그 다음 금액은 65만원. 거래처 강남.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매월 말일에 준다. 그럼 아직 안 줬겠죠? 외상이란 소리겠죠. 말일이 안 됐으니까. 계정 과목은요 리스 빌리는 겁니다. 운용 리스 빌리는 겁니다. 리스는 크게 여기 운용 리스가 있고요. 또 하나 금융 리스.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그 리스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온다면 운용 리스만 나올 겁니다. 운용 리스라는 표현만 나올 건데 이 운용 리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스입니다. 빌린 거. 여러분 뭐 요즘 리스에서 많이 쓰죠? 뭐 차도 리스에서 쓰고요. 무슨 복사기 같은 것도 리스에서 쓰고 뭐 요즘 뭐 정수기도 리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리스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용 리스 빌린다 뭡니까? 계정 과목 임차료.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이 임차료 몇 번이요?
관리 업무용 중고 승용차를 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819번. 그 다음 여기를 임차료로 계정 과목을 수정했으니까 역시 미 지급금으로 외상이라서 미지급으로 또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외상매입금을. 그 다음 5번 17일 날짜 두 번째 줄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3번 면세. 내역은요 쌀. 수량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금액은 200. 거래처 오산. 그 다음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뭐 150만 원은 어음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혼합이죠. 자, 계정 과목 이게 원재료입니까, 여러분? 원재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쌀 왜 샀대요? 식당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먹으려고 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복리후생비. 그런데 복리후생비도 가능은 한데요. 근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계정 과목을 아예 알려줬습니다. 뭐로 하라고? 소모품으로 하라고. 그래서 소모품. 세 번째 줄에 있죠. 소모품으로 하라고. 그 다음 대변에 어음으로 줬는데 배서에서. 그러면 내가 남한테 받았던 어음으로 준다. 받을 어음을 주는 거죠. 150만 원은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발행한 자. 이 어음 누가 발행했대요? 서울. 그 다음 나머지는요. 외상.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 지급금. 뭐로 씁니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 지급금으로. 그 다음 5월 20일자 두 번째 줄에요. 수입 전자생활서를 교부받아 수입 생활서를 받았죠? 그러면 54번 불공인가 아니면 55번 과세인가. 수입 생활서를 받았다. 그땐 무조건 55번 수입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럴 때 무조건 55번 수입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불공할 때 나왔죠. 얘도 불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공이 안 되면 55번 수입 세행안서 수입 유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은 이게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5번 수입. 그래서 55번 수입. 그 다음에 뭘 수입합니까? 원 재료를. 금액 엔화로 주어졌죠. 350만 엔. 여기다 엔화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 없죠. 환율도 주어지지 않았죠. 왜? 여러분 여기 부가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네. 부가세가 1,500만 원 부가세가. 그러면 요게 부가세 자리죠. 요 뒤에 여기가 1,5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5천이 돼야 부가세 1,500이 나오겠죠. 거래처 ABC 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요? 인천 세관. 이거 여기 ABC라는 회사 이름이 먼저 나와서 거래처를 여기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수입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라고요? 세관이. 외국에 있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관이 반드시 나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얘기할 땐 세관이 되셔야 되고, 거래처는 여기 전자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계 유형 돈 얘기. 자, 뭐라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죠? 그럼 1번 현금 이러셔도 됩니다. 끝. 아니면 이러셔도 되고요. 3번 혼합하신 다음에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대변이 현금 1,500 이러셔도 되고. 근데 이거 가끔 하시면 분계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위에 하던 거랑 갑자기 다른 게요. 여기 이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1억 5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죠. 왜냐면 이건 지금 누구하고 얘기냐면 세관하고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원재료를 ABC사로 수입했으면 물건값은 누구한테 줍니까? ABC사한테 주는 거고요. 세관한테는 어떤 돈만 주는 겁니까? 이 돈만 주는 겁니다. 뭐 부가세만. 그래서 부가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제도 써있죠, 여러분. 뭐라고? 여기 단 부가세와 관련된 것만 회계 처리하라고. 1,500만 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원재료 값은
세관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별도로 이제 따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건 값은. 그 다음 22일 날짜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54번이 아니죠. 예,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역시 55번 수입 원재료를 샀고 4천의 부가세 별도 4천의 부가세 별도로 400 거래처 역시 세관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혼합. 그 다음 여기 차변의 부가세 대변에 금방 얘기했죠. 요 400만 원만 세관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현금 줬다. 그런데 현금 얼마 줬대요? 440불. 대차가 안 맞죠? 왜? 지금 어떻게 돈을 줬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440만 원을 왜 줬대요? 부가세하고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금방 400. 근데 앞에 뭐도 있죠? 뭐뭐과 뭐요? 통관 재비용. 그럼 통관 재비용이 얼마일까요? 예, 요게 40만 원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통관하는데 들어간 비용 40만 원과 부가세 400만 원. 그래서 440을 현금 줬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합쳐서 440입니다. 그래서 요 40만 원은 근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통관 재비용. 여러분 이거 물건 사는데 들어가는데 물건 사는데 쓴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단계에서 들어가는 건 다 취득 원가로 처리하죠. 취득 원가란 말은 무슨 계정 과목 쓰는 겁니까? 자산. 지금 이게 뭐 사는 과정이죠? 원 재료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원 재료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은 원 재료로. 그래서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의 원재료 4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자 문제보단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가급적 요 2번 문제 꼭 풀어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쉽게 나오면 1번처럼 낼 거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내면 2번처럼 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24일자 두 번째 줄에 세관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란 말 나오죠. 얘는 여러분 그런 말 없죠. 수입 세금계산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았나? 수입하면서.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는 글자가 없지만 무슨 세금계산서랍니까? 수입 세금 계산서란 겁니다. 근데 수입이란 글자를 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쨌건 수입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4번 불공이냐?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몇 번? 55번 수입입니다. 그 다음 내역은요. 뭘 수입합니까? 원재료 부품을. 금액은 공급가 520, 부가세 52만원. 거래처 인천 세관.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돈은요. 현금 줬다. 1번 현금. 이러셔도 되죠? 예. 물론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 25일 날짜 두 번째 줄에 수입 전자생산서를 교부받았다. 54번인가 55번인가 54가 아니죠? 그럼 55번 수입. 뭘 수입했대요? 기계 장치를. 공급가는 4,300, 부가세 430, 인천 세관. 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돈은요.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1번 현.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얘도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 유형 자산. 예. 이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는 거죠. 물건값에 대해선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왜냐면 세관하고는 부가세만 돈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7일 수입 전자생산서를 교부받고. 얘도 수입이란 말이 써있지 않지만 수입 생산서라고 이해하셔야죠. 수입할 때 세관이니까 이 생산서는 수입 세금 계산서입니다.
54번이 아니기 때문에 55번 수입. 원재료를 수입하고 금액은요. 공급 대가네요. 공급 대가는 부가세까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얼마입니까? 공급가액이 500, 부가세는 50. 여기다 550 그냥 쓰시면 안 되죠.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는 인천, 세관이 수입생가선은 발행한다.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현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문제 보시면 네, 부가세하고 관세를.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금방 50. 관세는 얼마입니까? 뒤에 나왔죠? 90만 원. 그럼 얼마를 줘야 됩니까? 140만 원을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여기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 입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혼합으로. 그래서 대변에 현금 줬다 얼마요? 140만 원. 50과 90을. 그 다음 차변에 저 9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했죠?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봤네요. 예, 관세가 90만 원이 아니라 부가세 50과 관세를 합쳐서 그러면 관세는 얼마란 소리입니까? 40만 원이란 소리겠네요. 관세는 40. 여러분 이 관세도 언제 내는 세금입니까? 수입할 때,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도 취득세처럼 무슨 처리합니까? 취득 원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산으로 지금 어떤 자산 사는 과정입니까?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로 처리하셔야 되죠. 관세. 그럼 돌아가셔서 자 여기가 140이 아니라 전부 90만 원 줬다. 40만 원은 원재료로. 취득 원가 관세는 그 다음 6월달 월이 바뀌었죠. 그 다음 문제에서 월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6월로 날짜는 4일 보다 보니까 카드 얘기가 나오죠. 카드로 결제하였다. 우리가 물건을 샀으니까 매입해서 카드 얘기 나오니까 57, 58, 59 중에서 근데 59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57 아니면 58, 57입니까? 58입니까? 여기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부가세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세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57번 카과. 그 다음 품목은요. 뭐 샀습니까? 인쇄대. 그 다음 포함해서 605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카과, 현과, 건별은 여기 금액 어떤 금액 입력해라? 전체가 605만 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분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둘이 합치면 605만 원이 되는 거죠. 거래처 광주. 그 다음 카드사. 자 무슨 카드로 샀다? 신한카드로. 그 다음 분계 4번 카드 하면 되겠죠. 자 계정 과목이 원재료인데 원재료가 아니죠. 광고 전단지 인쇄대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광고 선전비죠. 예, 광고 전단한 거니까 833번 광고 선전비. 그 다음 미지급금 맞죠? 원재료나 상품 산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거래처가 카드사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왜 있냐면 당연히 이 말 나오는데 세법상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단 말은 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입력한 겁니까? 매입 매출 전폐. 만약 이 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으면 이런 경우는 일반 전폐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약간 좀 실무적인 얘기고 여러분 시험에는 분명히 어디다 하라고 했으니까 다 매입 매출 전폐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매입 매출 전폐 하신다고 그냥 좀 속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 6월 8일 카드 얘기 나오죠. 결제하였다. 그 다음 여기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예,
부가세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카과 57번 카과. 내역은요. 계약금 금액은 합쳐서 계약금 220인데 부가세 별도로 20 있다. 그러니까 합쳐서 220이죠. 그럼 여기다 220 쓰면 금액이 분리되겠죠. 200과 20으로. 거래처 인천. 그 다음 카드사 신한카드. 카드로 돈 줬으니까 카드. 그 다음은요. 여기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선극금. 왜요? 계약금 준 거니까. 계약금 줬을 때 선극금이라고 하죠. 지금은 광고 선전비가 아니죠. 나중에 다 거래가 되고 돈 다 주면 그때 광고 선전비라고 대체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계약금이니까 선극금이라고. 그 다음 6월 11일자 또 카드 얘기 나오죠. 카과인지 어떻게 합니까? 공급 대가, 부가세가 합친 게 공급 대가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과. 내역은요. 휘발유 샀네요. 합쳐서 110. 그러면 앞쪽이 100, 뒤쪽이 10만원. 서울하고 거래했고 카드는 신한카드로. 4번 카드. 그 다음 이거 휘발유 왜 샀나요? 시운전. 이것도 시운전 뭡니까? 내가 뭘 사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시운전이죠. 그래서 시운전도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취득 원가. 그래서 시운전도 취득 원가 처리해야 된다. 취득 원가. 지금 내가 뭐 사는 과정입니까? 기계 장치를 사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계 장치로. 여기 개정 과목이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 장치. 여기 수도 광열비, 도석 가스 수도로 그런 개정 과목 쓰지 마시고 휘발유라고 해서. 그다음 12일 날짜 역시 카드 얘기 나오죠. 57번 과. 왜 카가입니까? 이거 과세니까. 여기 마지막에도 나오죠, 여러분. 공급 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시했다. 그러면 세액이 있다는 소리죠. 부가세가 있다는 소리니까 과가 될 겁니다. 뭘 샀습니까? 휘발유. 리터 200리터. 전체 얼마요? 33만원. 그래서 앞쪽이 30, 뒤쪽이 3만원. 거래처 대구. 카드사 신한카드. 4번 카드로. 자, 이거 역시 똑같은 문제죠. 왜 휘발유 샀나요? 시운전 위하고 똑같죠? 취득 원가. 지금 뭐 사는 과정입니까? 전자동 기계. 역시 기계 사는 과정이니까 기계 장치. 그 다음 6월 14일자 57번 과. 왜요? 카드 얘기 나왔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급 대가 부가세까지 합쳐서라는 소리죠. 그럼 부가세가 있다는 소리니까 카과죠. 내역은요. 교육 훈련비 금액은 880 하시면 앞쪽이 800 뒤쪽이 80. 거래처는 강남. 그 다음에 카드사 삼성카드 김정민 이거로 결제했대요. 그 다음 4번 카드. 개정 과목이 원제로 산 거 아니죠? 개정 과목이 뭐다? 알려줬죠. 그냥 친절히 교육 훈련비. 근데 누구를 교육해요? 생산직 직원들을. 그래서 525번 교육 훈련비로. 6번 카드 얘기 나오시고 6월 19일자 카드 얘기 나오고 카드 얘기 나오는데 뭐 샀다고 합니까? 지금 보시면 카드 썼는데 책 샀죠. 자, 혹시 짐작할 수 있습니까? 도서는 뭐다? 책은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 자, 금액 나오는데 뒤에 이런 글자 없죠? 부가세 뭐 포함 별도 그런 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힌트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는 거예요?
카드인데 면세란 소리입니다. 책이 면세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으셔도 되고, 이 금액 뒤에서 부가세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 아마 면세일 거다. 그래서 57번 카거가 아니라 58번 카면입니다. 그 다음 내역은요. 서적. 수량 12권, 단가 2만원. 그럼 전체 24만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죠. 부산에서 구입했고, 카드는요. 신한카드로 결제했고, 끝에 분기형 카드 썼으니까 카드로 하셔도 되겠죠. 자, 원재료 산 거 아니죠? 책 샀어요. 근데 왜 샀어요? 교육용, 본사 직원의 컴퓨터보다 교육용으로, 컴퓨터 교육용으로 샀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교육 훈련비. 몇 번이요? 825번 교육 훈련비. 차별은 미지급금. 원재료나 그게 아니니까, 상품 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시험 내면 약간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이제 조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교육용으로 샀으니까 교육훈련비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도서 인쇄비. 왜? 책 샀으니까. 도서 인쇄비는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이럴 때 이제 시험 측에서 경우에 따라선 도서 인쇄비도 맞다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제 생각에 교육훈련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타당한 거. 왜? 목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여러분 책을 구입할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책을 사겠죠? 책을 살 때, 책을요. 어떻게도 살 수 있습니까? 선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선물로 책 많이들 사지 않습니까? 책 사서 선물로 누구한테 줘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도서 인쇄비요? 이건 책 왜 산 겁니까? 목적이.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럴 때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다음에 또 선물로 샀습니다. 근데 이번엔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러면 역시 본질적으로 이건 목적이 뭡니까?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접대비가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책은 원래 도서 인쇄비, 도서 구입한 거니까 도서 인쇄비 맞지만 교육용에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교육용이니까 교육 훈련비가 좀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시험 출제되면 좀 어떤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교육 훈련비로 쓰신 분도 있고, 책 산 거니까 도서 인쇄비라고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되면 도서 인쇄비도 정답, 교육 훈련비도 정답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그 채점 하시는 분들의 좀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교육 훈련비가 더 타당하다는 거, 목적에 맞게끔. 그 다음에 6월 20일 카드죠. 뭐 샀습니까? 쌀. 자, 쌀이 뭡니까? 면세. 그래서 카면입니다. 또 하나 힌트. 숫자 뒤에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거기서 눈치챌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58번 카면. 뭐 샀다? 쌀. 수량 단가는 없고요. 200. 거래처는 전주. 신한카드로 샀네요. 4번 카드. 자, 개종 과목. 자, 뭐 샀대요? 네. 이 쌀 왜 샀대요? 알려줬죠. 뭐라고? 원재료인 쌀이라고. 그래서 개정 과목 원재료. 그러니까 원재료 산 거니까 여기를 뭐로 해야 됩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그래서 친절하게 외상 매입금으로 하라고 또 써 있죠. 그래서 여기를 외상 매입금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 23일자 카드 전표를 수취했다. 한우 갈비 세트. 갈비 농수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줬죠. 혹시나 그럴까봐 면세라고, 면세품. 그래서 카면입니다. 58번 카면. 뭐 샀다? 한우 갈비 세트. 금액은 110. 거래처 광주. 카드사 신한카드로.
4번 카드로 결제했고 근데 이거 왜 샀습니까? 40만 원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주려고 직원들한테 주는 건 복리후생비 공장 직원이니까 511번 얼마치만? 40만 원어치만. 그럼 나머지 70만 원어치는요. 거래처에 준다 접대비 몇 번 써야 됩니까? 513, 813 매입 거래처한테 주면 5 매출 거래처한테 주면 8 근데 매입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인지 안 나오고 그냥 특정 거래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매입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인지 애매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접대는 매입 쳐야 할까요? 매출 쳐야 할까요? 예, 매출처한테 접대합니다. 주로 매출처가 갑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굳이 그냥 거래처라고만 나오면 이 거래처는 매출 거래처라고 이해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813번 접대비 지금은 예, 그러면 다 맞겠죠? 그 다음에 24일자 카드 얘기 나왔고 뭐 샀습니까? 꽃. 꽃은 뭐다? 면세. 또 힌트? 숫자 뒤에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래서 면세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58번 카면. 꽃 샀고 금액은 20. 거래처 누구요? 부산이죠. 광주 아닙니다. 광주한테 선물로 준다는 거고 꽃은 누구하고 거래한 겁니까? 부산하고. 그래서 여기 거래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산, 그 다음에 신한카드로 자 계정 과목이요. 거래처한테 주려고 했죠. 그래서 뭐다? 접대비. 지금은 매출처라고 아예 써있죠. 813번 접대비. 그 다음 6월 25일자 지금은요 두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두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 얘기가 나오죠. 교부받았다. 그러면 61번 아니면 62번. 첫째 줄 부가세 포함이란 말 나왔다는 건 과세죠. 그래서 61번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61번 현과. 뭐 샀대요? 컴퓨터. 수량 단가는 없고 포함해서 220. 그럼 앞쪽이 200, 뒤쪽이 20. 거래처 서울. 그 다음에 돈은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혼합. 자, 원재료 산 거 아니죠? 컴퓨터 샀대요. 뭐요? 비품. 대변은 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 27일자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런데 앞에 부가세 포함이란 말 나오네요. 그럼 과세란 소리니까 역시 61번 현과. 뭘 사요? 간식. 포함해서 88,000원. 앞쪽이 8만원, 뒤쪽이 8,000원. 거래처 김포 식당. 돈은요? 현금 줬다. 근데 계정 과목이 원재료네요. 원재료 아니죠? 뭐예요? 간식 먹는 거죠. 복리 후생비. 누가 먹어요? 영업부 직원들이. 그래서 811번 복리 후생비. 28일자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 다음에 앞에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현과가 되겠죠. 61번 현과. 내역은 운반 대금. 합쳐서 55만원. 거래처 강남. 그 다음 통장에서 돈 줬으니까 혼합. 계정 과목 확인. 원재료 맞나요? 맞죠. 왜 원재료 맞는 겁니까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운반비. 운반비는 시험에 두 가지 상황 나온다. 물건 살 때, 물건 팔 때. 살 때 운반비는 뭐다? 취득, 원가. 팔 때 운반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824번 운반비고. 취득 원가란 건 뭐로 한다? 자산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위쪽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운반비인데 보십시오. 물건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원재료라는 건 사오는 거죠. 예, 그래서 원재료는 사오는 거니까 매입할 때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사오는 과정입니까? 원재료 사오는 과정이니까 원재료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대변 통장에서 돈 줬죠. 그 다음 29일 날짜 현금 영수증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안에 보시니까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61번 현과 아니면 61번 현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부가세 여기 세금에 3,000원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과세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61번 현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61번 현과. 내역은요. 예, 뭐 샀대 여러분? 필기구 세트를. 금액은요. 합쳐서 33,000원이죠. 그래서 33,000원 쓰면 앞쪽이 3만원, 뒤쪽이 3,000원. 거래처는요. 대구. 현금 영수증 안에도 대구라고 나오죠. 상대방 상호. 돈은 현금으로 구입하고 1번 현금. 그런데 원재료가 아니죠, 여러분. 뭐다?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친절하게 계정 과목 알려줬죠. 뭐로 해라? 소모품비. 근데 누가 쓴대요? 영업부에서. 그래서 830번 소모품비. 네, 이렇게 좀 짜질구리한 거, 금액 비중도 낮고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많이 쓰는 이름이죠. 짜질구리한 것들을 소모품비라고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31자 현금 영수증을 교부 받았다. 그럼 현과냐 현면이냐. 근데 뭐래요? 신문 구독료. 여러분 신문은 뭐다? 면세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영수증 면세입니다. 또 하나 힌트 알려드렸죠? 숫자 뒤에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면세라는 걸 조금 눈치채시든가.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건 61번 현과가 아니라 62번 현면. 내역은요. 신문 구독료. 금액은 5만원. 거래처 강원. 돈은요. 현금 줬다. 자, 계정 과목이 원재료인데 원재료 아니죠? 뭐요? 도서 인쇄비. 도서대금, 신문대금, 도서 인쇄비. 누가 봐요? 영업관리부에서 826번 도서 인쇄비. 이렇게 해서 매입 유형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점포 입력 연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